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해성산업 연결재무제표, 전자공시 재무제표 주소를 간단하게 또 들어갈게요. 해성산업은 부동산 임대 시설 관리 용역 서비스의 목적으로 54년에 설립. 요거만 하다가 돈 좀 벌어가 50년을 벌었으니까 99년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에 상장. 그러면서 이제 당분기에 계양전기 SDS를 취득했단 말이죠. 요번 분기에 두 회사, 엄청 큰 회사. 요거는 반도체, 요거는 전기 전동공구, 계양공구.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크다. 한국 패키지 있고 국일 제지 있고, 한국 패키지는 40%, 한국 패키지 한국 제지가 또 100%, 원창 포장 100%, 세한은 50%, 국일 제지 100%, 계양전기 34%, 해성 DS 34%. 그러니까 해성 DS가 100% 지분 중에 자만한 것들이 뭐 10%, 20% 있지만 얘들이 30%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회사를 경영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그래서 종속회사로 구분한다 이 말이겠지. 자, 순이익은 해성산업이 54억이 순이익, 54억이 매출에 순이익 409억. 한국 패키지가 매출 141억에 당기 순이익 3억. 국일제지는 327억의 매출에 23억 순이익. 세한은 464억 매출에 30억 매출 순이익. 원창포장공사는 350억 중에 16억. 한국제지는 1252억 중에 26억. 요건 넘나스 패스. 한국지상사, 특수지상사, 홍콩, HK 특수지상사 81억 중에 1억 8천. 계양전기 1014억 중에 38억. 계양전기 소주유황공사 103억 중에 3억. 강소유황공사 34억 중에 9천만원. 계양국제무역유황공사 4억 매출 중에 마이너스 1억 2천 순이익. 순손실이지. 해성 DS는 1374억 중에 96억. 소주 해성 DS 무역유황공사는 1억 9천 중에 4,700만원. 그러니까 순이익이 2%대, 7%대, 6%대, 요 4%. 그러니까 원창 포장이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 원창 포장이 순이익이 굉장히 높다. 잘못 적은 것 같은데. 350억 매출에 순이익이 16억인데 어떻게 40%지? 잘못 적었다. 350 나누기 16억 나누기 350은 4.5%. 쏘리 나이. 4.5%다. 4.5%. 그러니까 얘들의 순이익 이익률은 많아봐야 해성 DS와 국일제지 옆에 없나? 국일제지와 해성 SDS, 해성 DS 요게 한 7%를 가고 7% 정도를 가고 나머지는 2%대도 있고 뭐고 6%, 5%, 3% 그러니까 낮아. 그러니까 얘들의 영업이 매출의 8% 정도를 순이익으로 잡으면 되겠지. 맞지? 간단하게. 그럼 매출의 8%를 순이익으로 잡고 계산하면 대충 순이익 답 나오겠지. 자, 넘어가고. 자, 영업 부분의 재무성과 당기 분기말 총자산 총부채 내역 아까 전에 봤던 것 그건 나오는 거고, 유형 수익 인식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할 매출 구성, 임대시설, 제지 부분, 산업 부분, 전장 부분, 반도체. 이게 전장 부분과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장 부분 반도체가 없고 이게 다 몽창 났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해성산업 그거 임대 관리는 54억 맞아. 근데 제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부분도 있고 계양전기 전장 부분도 있고 반도체 해성 DS 있는데 얘들 거는 없어. 여기 다 몽차놨어. 그래서 이거는 보긴 그렇다. 그래, 정부 보조금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1,040억 있고, 금융자산 4,150억, 매출채권 1년 안에 받을 게 4,200억, 비유동 배치는 62억, 공정가치 지금 금융자산이 49억, 비유동으로는 37억 정도가 금융자산을 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56억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이런 게 거래되지 않는 지분증권, 우리가 뭐 코스닥, 뭐 코스피, 코스닥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이고,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는 뭐 따로 뭐 저끼리 하는 뭐 그런 거 있겠지. 그게 51억이다 이런 말이겠고, 뭐 대표적으로 KT, 신고려관광, 울산방송, 한국경제신문,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 이런 거는 거래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네. 아니다. 요거 전기말 지분 상품, 요거는 지분이 있는 상품 거래되는 거 56억. 기타 자산 내역, 선거금, 미리 둔 돈 이런 걸 다 합치니까 149억 이렇게 있고, 재고 자산은 2,460억, 자산의 12%, 2,460억. 그 전해에 비해서 2배 뛰는 거는 큰 회사가 2개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지분적법
지문법 적용해가지고 공동기업의 투자, 관계기업의 투자 내역은 오미야 한국케미칼 12월 31일 결산일이고 해성테크놀로지 전자집적회로 기초 무기말 화학질 제조 오미야 한국케미칼 여기에 지분 49% 투자 17억치 해성테크놀로지는 66% 12억치 총 30억 정도를 관계기업에 투자했다. 자, 요건 뭐고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투자 변동 내역 오미야 케미칼 17억, 해성테크놀로지 12억, 30억인데 뭐 관계기업은 계양전기에 요번에 지분법 손익 투자 배당금 받은 거 한 10억 정도 되네. 다 합쳐가 사업 결합으로 마이너스 된 게 뭐 2천만 원 이런 말인가? 200억인데 통과. 요거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 오미야 한국케미칼은 1억 6천 순이익 해성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5억 손실 계양전기는 38억 순이익 해성DS는 93억 순이익 발생되는 회사다. 투자부동산으로는 얘들이 1985억치를 투자해서 토지에 땅에 1253억 건물에 730억 그러면 2천억 가까이 되잖아 맞지? 장부 금액은 그 대신 감가상각비가 한 1800억 좋다 2천억 시자 2천억 투자해가 얼마 벌겠노? 임대 수익이 따라다란따 봐봐 삼자들이 리스하고 있는 다수의 상업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부동산은 최소 1, 2년간 취소 불가능하고 임대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변동한다. 후속적인 갱신은 리스 사용자와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평균 갱신기간은 1년 단위다. 이렇게 하지. 자 2천억 가까이 투자해서 450억이 들어와 임대수익이 450억 근데 유지 운영 보수가 28억 들어가. 가만 4억 9천 감가상각비 4억 9천 빼면 얼마야? 45억에서 23억 빼면은 33억 빼면 12억 정도 버네. 12억 12억에 2천억이잖아 맞지? 12 나누기 2천은 와 0. 얘들 106%도 안 되네. 0. 뭐고 이거? 잠깐만 내 계산 잘못했지 싶다. 맞잖아. 감가상각비 수익 비용 28억 빼야지 맞지? 임대수익 20억에서 16억 맞는데 얘들 보통 한 3%에서 5% 나와. 부동산 수익이 5% 평당 30만원인가 한 평당 3천만원인가 뭐 그런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 한 3%에서 한 5% 정도 부동산 수익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5% 이상 수익 권한을 넣으면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믿고 걸을 수 있어. 믿고. 자, 그래서 요거를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그냥 시세 현 시세가 아니고 그냥 공정가치를 먹여보니까 4,633억 정도 되더라. 토지하고 건물이 4,633억. 얘들 시총이 얼마? 4천억 정도 되잖아. 시총보다는 높다. 자, 유형자산은 8,055억 정도 되고 이런 게 유형자산이. 자, 당분기에 산 게 102억치, 기계장치 11억치, 건설 중인 게 80억치 합쳐서 요번에 100억치 샀다. 건물 사는데 유형자산 사는데 무형자산은 1,504억인데 요번에 취득한 게 2억 7천치 어떤 거 산업재산권이 140만원 회원권이 550만원 기타 무형자산이 2억 6천 합쳐서 2억 7천치 샀다. 자, 또 뭐고 이거 왜 내가 매입 채무 외상값은 매입 채무 유동 1년 안에 갚아야 될 외상값이 1457억. 보통 1년 안이 아니라 보통 외상값은 뭐 한 6개월, 3개월, 2개월, 한 달 뭐 이렇거든. 1856. 외상값이 장점은 이자를 안 낸다는 거지. 매입 채무는 외상은 이자 안 주잖아. 그래서 장점이다. 돈을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이자 내는 것보다 이자 안 내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차입금 사채 단기 차입금 1년에 갚아야 될 게 2,377억, 장기 차입금 349억, 요게 2,726억 치고 사채까지 포함되면 비유동 사채, 장기 차입금이 2,158억, 사채가 116억 합쳐서 2,274억 정도가 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1회 2020년 11월에 발행했고 만기 2025년까지 연 이자율 1%를 주는 60억짜리. 자, 60억짜리이고 요게 만기 보장 수익률로 3.8%를 보장해주고 2025년에 상환할 수 있고 한국 패키지가 발행한 거네. 전환사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채. 전환 가격은 3,800원 한 주를 살 수 있는 3,800원 안 사면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자, 그런 것들이 있다. 만기 수익률은 3.8%. 자본 잉여금 내역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자본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 그러면은 발행가가 있고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지고 있는 발행가. 이런 거 있잖아. 발행가. 행사가격.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는 액면가와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익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6억이고 기타 자본 잉여금이 600억 합쳐서 2,600억의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자본 조정은 자사주를 산다든지 기타 자본 구성을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사주를 사면 썼잖아 돈을. 그럼 돈 쓴 데는 어디 적어야 되니까 항목을 그걸 자본 조정에 적는다. 그러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 이렇게 지분법 자본 변동 해외 사업 혹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이 변동되어서 이렇게 손익을 끼치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 이익이 나서 수익을 낳는 것들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미처분 잉여금으로 적는데 요게 항목을 미처분이라는 단어도 붙여가지고 아직 처분하지 못한 이익이 남은 여유자금 그게 3,433억이었는데 요거를 항목을 열로 별도 적립금으로 옮겨가지고 뭔 꼼수를 부리려고 옮겨놨지? 이게 통째로 보면은 그냥 4,600원인데 여기 항목을 바꿔놨네. 뭔가 꼼수를 뭐 부리려고 했겠지. 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18억이고 별도 적립금은 4,040억이다. 요렇게. 자, 여기에서 배당을 준다. 요 도면에서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은 배당을 못 준다. 주고 싶어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준다. 판매비 관리비는 말 그대로 급여, 복리후생비, 급여가 53억, 복리후생비 12억, 지급수수료 한 12억, 뭐 이런 거 세금, 임차료, 뭐 감가상각비, 뭐 용역비, 수출, 뭐 운반비 다 빼니까 한 281억 정도 나가더라. 그리고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같이 이제 큰 뭉텅이로 빼면은 재고자산 변동이 한 1,391억, 종업원 거료 264억, 감가상각비 55억, 운반 보관비 74, 수수료 72, 지급수수료 25, 소모품 29억, 용역비 74억, 기타 비용 118억, 세금 공가 14억, 전력 스팀비 33억, 수출 제비 19억, 전력비 64억, 와, 전력 64억이나 쓰나. 합치니까 2,362억이다. 얘들 매출에서 요걸 빼면 뭐가 난다고? 영업이익이 나오겠지. 영업 외 손익, 그러니까 얘들 영업 외 손익이 나왔잖아요. 염가 매수 차익, 요걸 검색하니까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게 시세보다 싸게 사서, 까보니까, 이만큼 남았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117억이야. 그리고 관계기업을 투자를 했는, 관계기업 투자 처분이, 관계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243억이 나왔어. 요게 뭐다? 영업과는 상관없는 손익이 발생된 거잖아. 그래서 366억, 아까 재무제표에 나왔는 순이익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EPS가 많이 나는 요 366억을 발생된 거다. 요거 때문에 발생된 거다. 요번에 회사를 매입할 때 시세보다 싸게 사서 수익이 발생됐고,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해서 처분했는 게 243억이 발생됐고, 합쳐서 360억이 발생된 거. 전분기 기타 비용은 봐봐. 보통 기부금,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손실 본 거, 뭐 수수료나 아니면 건물, 뭐 에어컨이 박살났다든지, 관계기업에 투자했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 손해 본 것들, 그런 거 다 해봐야 이게 1억 7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00억 단위가 나오니까 됐다.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53억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뭐 외환차익과 외환환산이익을 하면은 한 30억 가까이 안 되는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요번에 한 21억의 수익을 발생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요게 또 21억 포함해서 53억이 된 거지. 전분기에는 없었던 게 왜 발생됐냐? 전분기에는 요번에 계양전기 해성전자, 해성이 이 회사 맞나? 해성전자 글자 다른 것 같아. 요거 때문에 올라간 거. 그때는 부동산만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수출 이런 게 적으니까 이런 것들 없었는데 이제는 수출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이자 비용, 외환 차선, 외환 환산 손실 70억이 마이너스 됐다. 세율은 9.67%. 그래 EPS는 2,300원 요걸 믿으면 안 된다. 요거하고 비슷하다 받는다. 한 50몇 원, 50몇 원. 왜? 수익률이 아까 말했다시피 수익률이 얘들이 7%가 안 됐잖아. 7%. 해성 DS하고 한국 패키지 그 정도만 7%고 나머지는 2%, 4%, 5% 되니까 그냥 평균 5%만 잡아도 매출 5%에서 뭐 있나 순이익 449억이야. 이거 또 365억 빼야 되잖아. 맞지? 저또 400억 빼면 별 차이 없다니까. 그러면 5%만 잡아. 매출의 5%. 얘들 매출이 얼마더라? 한 2,000원, 2,500억인가 2,600억. 매출이 얘들 매출이 얼마지? 나중에 계산하자. 그건 좀 이따가. 자, 그렇게 계산하면 EPS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변동 내역 얼마를 시작할 때는 봤는데 요거를 무상 할당을 받고 이런 요거는 내가 해석을 못 하겠다. 통과. 대규모 집단 기업인 해성그룹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해당된다. 독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래서 종속기업 및 계열사 이외의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거 있네. 공동기업, 관계기업, 특수관계자, 해성문화재단, 해성학원, 단재완, 주요 경영자, 여러 개의 특수관계자. 정기 말에는 해성문화재단 똑같네. 경영진에 대한 보상 21억 정도 연봉이 나가고 있다. 특수관계자의 주요 거래액은 매출, 특수관계자한테 팔아먹은 게 9억 9천만 원, 요 사온계 임차료 5억 5천, 공동경비대용 5억, 매출 원가 여기 사온계 14억, 수출 제비 1억, 직업 수수료 3,200만 원을 이쪽 관계된 특수관계자와 썼다. 거래를 했다. 장거래 내역, 요 배당금을 특수관계자에서 주요 경진한테 14억, 지급 리스 부채를 지급하는 게 4,600만 원. 유상증자를 953만원, 953억 정도를 특수관계자와 장거래를 했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다. 자, 회사 흡수할 때 들어갔던 그 신주 발행할 때 그거 싶은데 자세히 설명하겠다. 특수관계자의 채권 채무 내역, 그러니까 매출 채권 받을 거, 오마이케미칼, 오미아케미칼, 해성테크놀로지, 해성문화재단, 주요 경영진 합계 1억 6천, 임차 보증금으로 24억, 대여금 15억, 이건 받을 거. 자, 이제 채무, 외상값은 매입 채무, 외상값이 8억, 임대 보증금으로서는 한 6억, 리스 부채 18억, 이렇게 돼 있다. 자,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지위 화근의 소가 3억짜리가 걸려 있다. 자, 에너지공단 견질 제공 중인 어음과 수표 내역. 견질이 뭐지? 차입금을 담보로 8장짜리가 에너지공단 이렇게 있다. 우발 사항으로서 빌딩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연결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당분기 시설 관리 용역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바꾼 금액은 8억 6천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적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패스할게. 자, 사용 제한 예금. 그 예금이 있는데 이거는 질권 설정, 요만큼 내가 못 쓰게 막아놨어. 3억이지만 못 쓰게 막아놨어. 일단 있는 거 쓰지 못해. 네 맘대로 쓰지 못해. 뭘까? 12억 네 맘대로 쓰지 못해. 이런 것들. 현물 출자 980억. 요거는 현금 흐름표 간접법에 작성되었는데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요런 항목들은 표기한다. 어떤 게 현금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지만 항목들과 이동시켜서 적어 놓는다. 어떤 거 신주 발행했는 건 980짜리, 배당금 지급한 거 35억짜리, 건설 중인 본 계정 550짜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옮겼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내역. 요번에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차입금 들어오고 갚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러잖아. 그게 4,884억이 된 게 5,431억으로 바뀌었다. 다 합쳐서 사채하고 리스 부채, 임대 보증금, 그 차입금 다 합치니까 5,438억이 발생됐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는 갚았다는 소리. 갚았다. 이자 비용은 나왔다. 들어왔다. 배당금은 뭐야? 통과. 그리고 이전 대가 주요 종류별 공정가치 이전 대가. 해성 DS는 이전 대가가 1,774억 합계. 그리고 계양전기는 518억. 현물 출자를 854억치 했고 계양전기는 242억치. 단계적 취득은 275억치. 해성 DS는 417억치. 종속회사 보유지분 공정가치가 501억치 해서 총 1,774억. 요걸 어떻게 설명하겠다.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식별 가능한 순자산이 계양전기는 1,588억이고 자산은 부채도 포함되는 거지. 해성 DS는 2,335억이다. 재고자산이 해성 DS 636억, 재고자산이 계양전기 474억. 이렇게. 그러니까 계양전기와 해성 DS 관련 사업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고 아직 한 게 아니야. 다 완료하지 못한 거 아니야. 피투자 회사 순자산 지분 금액과 취득 금액과 차이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과 기타 투자 그 차액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지배기업은 당분기 말 현재 금액을 산정 중에 있고 기업 회계 기준 1103호 사업 결합에 허용되는 측정 기간 내 완료함으로써 당분기 말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EPS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지. 영가 매수 차익. 해성 DS는 980억의 영가 매수 차익이 발생된 거야. 980억이 더 시세보다 더 높은 거네. 더 싸게 산 거네. 이 말인 거겠지. 영업권으로 영가 매수 차익. 영업권이 이만큼 좋았네. 이런 거겠지. 자, 재무제표는 얘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상가코원 그냥 넘어갈게. 중복되는 게 많아가. 지분율은 아까 전에 다 봤던 거고 넘어가고, 당분기 요거 특수관계자 넘어가고, 원창포장 지급보증 내역 108억짜리를 원창포장 공업 그 해성 패키지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108억을 보증 걸어놨고, 국일제지는 409억 차입금에 대한 보증,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 1515억짜리를 시설자금 대출, 운영자금, 시설 이렇게 국민은행, 산업은행과 하고 있다. 소송사건은 없고, 요 별도 회사는 소송사건이 없단 말이야. 자, 단계적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투자 대체하는데 그거 얘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별도는. 자, 아까 요 말했던 회계 처리 완료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종속기업의 투자, 염가 매수 차익 등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얘들의 매출 채권이 4,289억 정도 되는데 그 대손 충당금을 121억, 한 2.84%를 설정해. 2.84%. 못 받을 돈은 2.84% 정도 된다. 자, 경과 기간별 6개월 이하의 매출 채권 구성이 97, 거의 98%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1년 초과해서 3년 68억, 연체되지 않는 채권 19억, 이렇게 한 2% 미만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6개월 이하에 다 그거 재고자산 매출 채권으로 받는다. 재고자산 총액은 2,406억 정도가 된다. 전체 자산의 12% 정도 되고 회전율은 안 나온다. 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KT 5억 6천, 신고려관광 아까 48억. 그래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56억 정도 된다. 아까 봤던 거지. 그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출자금 4천만 원, 사모기업의 안정적인 주식 신탁이 비유동으로 37억 원, 파생 상품 자산 1억 6천,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 47억. 그래서 유동 49억, 비유동 37억 정도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있다. 여기서 주주에 관한 사항, 단재환, 단 2대. 여기서 단우영, 요는 이제 그러니까 창업자의 2대, 이렇게 주식수 870만 주 33%, 단우영, 단우준 14%씩 가지고 있고, 단정속 이렇게 다 그거야. 다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이 6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단재환. 자, 단재환. 아버지지. 일반인들은 41% 720만 주를 유통시킬 수 있다.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2020년 10월에 최고가가 만원, 11월에 11,000원, 12,000원, 12,000원, 12,700원, 18,000원. 지금 17,000원인가? 오늘 17,000원인가 몰라. 하여튼 2021년 6월에는 17,000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상향하고 있네. 자, 월간 거래량을 보면은 90만 주, 190만 주, 310만 주, 이때 이제 흡수하면서 200만 주로 넘어가는 거지. 300만 주 12월에 넘어갔고 200만 주, 200만 주, 700만 주. 2021년 3월에는 7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다. 임직원 단재환 47년생 78년부터 지금까지 그 최대 주주, 그리고 단우영 요 아들이라 그랬잖아. 79년생. 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3월부터 현재까지 그 차남도 2020년 3월 27일 같이 들어왔어. 하나는 운영 총괄, 하나는 전략 총괄. 79년생, 82년생 2살 차이. 자, 미등기 임원 장성수 61년생, 대외 업무 담당 삼성전자 산무 출신도 있고, 저 김경열 70년생, 삼성물산 건설부문 개발파본부 차장, 풍산홀딩스 전략기획부장 이런 분도 있고, 평균 근속연수는 13.4년 62명이 근무. 67명인데 62명 적어놨네. 쏘리. 67명이 근무. 그러니까 이게 건설회사가 임대회사인데
13.4. 그러니까 임대 관리인이 그러면 얼핏 들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써가지고 그런가 싶었다 생각해봤더니만 급여가 이게 1분기 급여거든. 평균 급여가 1분기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4에서 4천 28, 한 6천만 원 넘는 48, 32, 여자는 3,200만 원. 그러니까 잘해줘. 맞지? 잘해주니까 이 정도의 건물 관리 그거만 하면 임대 관리 뭐 이런 거만 하면 되니까 뭐 굳이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래 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으로 그 13.4년 회사 대우는 잘해준다. 자, 기업 집단 재배자 단체와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5개,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해성DS, 세하까지 상장되어 있다. 나머지 11개, 해외 6개. 자, 이렇게 해성사업이 세하의 50%, 한국재지, 자, 한국패키지 40%, 해성DS 24.3, 요게 근데 32% 됐지. 요거 계양전기도 34. 원창포장공사는 한국패키지가 46%. 그리고 해성산업이 53% 가지고 비자상장사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해성산업. 여기 모회사지 모회사.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겸직은 뭐 이렇게 했고 탑업인 출자해서 한국패키지는 순이익이 23억, 계양전기 99억, 해성DS 299억, 원창포장 23억, 국일제지 54억, 세하 132억, 한국제지 마이너스 4억 발생하고 있다. 국일제지가 유한공사와 원창포장공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차입금을 보정하고 있다. 국일제지가 원창포장에 대해서 차입금을 얼마? 그 409억, 108억씩 하고 있다. 이 말이네. 자, 계양전기 회사의 지분 취득을 14%, 거래 금액 241억, 해성DS 공개 매수를 통해서 보통주 주식을 44%를 733억치 사서 44%의 비율을 맞췄다. 이 말이겠지. 자,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